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둘기로 돌아온 것인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봤는데, 내용들 이제 우선 팩트부터 정리를 해보면 0.75%포인트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립금리는 2에서 3%, 그리고 0.5%포인트 두 번 연속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 우려는 할 수는 있는데 침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또 나타냈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관련해서는 연준은 이제 시장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하고 있는 거를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좀 해설을 해보면 사실은 이번 FOMC 회의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대단히 매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올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첫 FOMC 결과 이후에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죠. 걱정했던 거는 0.75%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 선을 걷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인상은 없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나갔다라는 언급을 몇 번 했었잖아요. 연준 인사들도 하고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시켜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라면 0.75%를 여기서 배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0.5로 한정한 것은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나갔다라는 신호,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증거가 없다. 이제 둔화되고는 있지만 역성장은 막아낼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침체하고 둔화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거랑 소폭의 플러스로 성장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성장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가게끔 우리가 만들지도 않을 거야.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고요.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세게 나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워낙 이날 투자들은 이제 0.75%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워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일단 좀 안도를 하는, 대단히 매파적인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도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옐런의 발언도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어떤 경기 침체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 이제 두 가지를 좀 뽑아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저력에 대해서 희망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다. 파월 의장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왔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 수도 있다. 전제 조건, 평화협정이 타결된다라면. 근데 이게 평화협정이 타결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당국자인데, 미국의 어떤 정치권에 있는 중요한 당국자가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평화협정이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 제재,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세 이야기도 먼저 꺼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득이 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 꺼내는 거는 안 돼요. 금기시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걸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파월 플러스 옐런의 조합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어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표로 좀 봐야 되는데, 어제 버전입니다. 어제 버전 7월 FOMC 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거냐, 이걸 본 건데, 어제 버전으로는 이번에 0.5 올리고 그 다음에 0.75, 0.5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오늘 바뀌었어요. 오늘 버전으로 보면 이후에 0.5, 0.25, 그러니까 이제 어제 버전에 비해서 7월 금리 상단이 0.5%포인트 이상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유연해진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폭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좋게 반응을 한 거고, 또 연말 12월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가 있을 거냐. 어제 버전으로 제일 높았던 거는 3.0에서 3.25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2.25에서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2에서 3%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중간값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의 금리 인상은 아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들, 금리 인상 이후에 과거의 어떤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 금리 인상 전까지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좀 꺾이는 상승세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나서 초반 3개월 동안에는 이제 확률 5%, 50% 확률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는 75% 확률로 올라가고, 12개월 후에는 100% 확률로 올라가고, 사실 이번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이긴 한데, 지난번에 0.5 올리려다가 0.25를 올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 금리 인상은 지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번은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가파르니까 다를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 예전하고 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센 정도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지표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역시 크게 빠지는, 사실 0.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라는데 달러가 빠지는 게 되게 웃기긴 해요. 근데 이미 이제 선반영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이제 빠졌고 2.93까지, 미국 금리를 반영한다라는, 기준금리 반영한다라는 2년물 국채 금리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66% 수준으로 빠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 전후를 연말로 생각을 한다라면 금리는 뭐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기술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제 제가 차트로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나스닥 주봉 120주선에서 깨고 그 복원이 좀 빠르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과거의 패턴, 이게 파란색 선이 120주선인데 그 선 깨면 대체로 튕겨 올라가는데, 그 선을 깨는 경우에는 엄청난 금융위기급의 하락, 이게 거의 지수가 반토막 나는 하락이 나왔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 멀찌감치 떨어져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튕겨 올라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튕겨서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제가 찍히던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 차트 보셔야 된다고. 이거 제가 최초로 말씀드린 거고, 방송에서 인용하시는 분들은 제 거 보시고 참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삼성전자 중요한 자리에서 튕겨 올라갔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환율. 원달러 환율인데 1,200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라인입니다. 근데 일단 1,2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다라면 시장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250원 레벨인데 1차적으로 하락하고 1,250원으로 올라간 단계에서 거기서 악재가 소멸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금융위기, 1,300원까지 가는 거는 그때부터는 금융위기 가깝게 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1,250원 정도 레벨 이하로 좀 이번 악재의 끝이 1,250원 돌파하는 순간이 악재의 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51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근데 지금 아직은 몰라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더 떨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1,250원 이하로 멀찌감치 내려가 주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파월 효과는 단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 때문에 우리가 랠리가 장기로 이어졌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대단히 매파적인 연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파월이 0.5%포인트까지는 얘기했지만 그 이상 얘기 안 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을 친 것 같아라는 이제 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곡물가, 천연가스, 국제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보기엔 중국과의 관세,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어떤 반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런이 러시아의 이제 뭐 제재 완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 체결한다라면 러시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푸틴의 어쨌든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세, 우선 순위를 본다면 관세 인하가 더 쉽겠죠, 현재로서, 미국으로서는. 근데 과연 이게 현실이 될 거냐. 옐런이 저렇게까지 말 꺼내놨는데 전혀 뜬금없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뉴스량이 증가되느냐. 그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흥시장의 매도 요인 중에 하나는 진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금리 플러스 이제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였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금리 부담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 일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붙어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연 방점이 어디에 찍힐 거냐. 그러니까 유가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자꾸 주목을 할 거냐? 경기 침체 없다. 경기 침체 없다라는 거는 수출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수출 조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느 쪽, 인플레를 볼 거냐? 뭐 수출 그런 대로 되겠네라는 쪽을 볼 거냐? 이거는 외국인들의 업종 선택을 보면서 가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이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이제 FOMC 지나갔는데 FOMC가 우리가 기대했던 최상단으로 지나갔다라는 거고 이후부터는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지표 또 특히 이제 중국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날 또 데일리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꼭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